는 누브라랑 속바지입니다. 이건 개인이 챙겨야 돼요. 이전에 드레스샵 가면은 피팅을 해볼 때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촬영장에서는 준비해 주지 않아요. 그냥 제가 준비를 해 가야 됩니다. 저는 혹시나 해서 누브라도 몇 개 챙겼어요. 근데 누브라에 혹시 막 가슴 모아주는 거라든지 약간 단추 같은 거라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있으면은 드레스 자체가 꽉 조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앞에 뭐가 달려있으면은 더 자극을 주기 때문에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 두 번째는 보정 속옷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보정 속옷은 그다지 필요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모님이 옆에서 다 만져주세요. 뭐 이 부유방살, 뭐 등살, 먼살 뭐 그런 거를 다 한 번에 모을 때는 모아주고 퍼뜨릴 땐 퍼뜨리면서 다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속바지가 배 위까지 올라오는 것은 풍성이나 뭐 유색 드레스 입을 때는 좋은데 실크 슬림 같은 걸 입거나 아니면은 허리나 등 쪽에 좀 많이 파인 드레스를 입는 경우에는 보정 속옷도 마찬가지고 속바지도 그렇고 너무 배 위까지 올라와 있으면 그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드레스를 택했느냐에 따라서 속바지나 보정 속옷이나 그런 것도 허리 위까지 올리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허리 밑까지만 오는 거를 선택할 것인지 또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편안한 신발입니다. 슬리퍼, 겨울에라면 뭐 굽 있는 어그나 또 털 달린 뭐 크록스나 아니 그런 걸 추천합니다. 사실 저는 어그가 있기는 한데 굽이 높은 어그는 아니었어요. 신랑 신부가 너무나도 키 차이가 좀 많이 나버리면은 그 사진상 예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여자가 약간 높은 굽을 신도록 한단 말이에요. 겨울에 진짜 너무 추워 죽겠는데 그 구두까지 뾰족 구두까지 신고 있으면은 진짜 발이 너무 꽁꽁 얼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따뜻한 어그 굽 있는 걸 안에다가 신으면은 풍성 드레스 같은 걸 입으면 이제 촥 내리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들도 그렇고 많이들 꿀팁으로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굽 있는 어그가 없기도 했었고 제가 어그를 신을 때 이 발 뒤꿈치 부분이 이렇게 뭐라 해야지 이렇게 이게 뒤꿈치 부분이나 하면은 이게 완전히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막 중간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훌훌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해서 결국에는 그 촬영 현장에 있는 슬리퍼를 신고 구두를 신었다가 슬리퍼를 신었다가 그렇게 반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발이 좀 추웠어요. 그리고 촬영은 생각보다 많이 걷습니다. 근데 걸을 때 그 드레스가 펼쳐지면서 그 구두를 벗자마자 바로 또 슬리퍼를 신으면은 또 너무 추우니까 털 달린 슬리퍼나 털 달린 굽 있는 어그 아니면 크록스 이런 거를 준비하시는 게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는 분은 추천일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셀레브 드레스 샵에서 웨딩 슈즈를 준비해 주셨는데 또 다른 슈즈가 있다면 그것도 신고 찍어보고 싶어요 라고 작가님한테 미리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캐주얼 룩을 찍는다면 캐주얼 룩에 어울리는 그 신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용 신발도 이제 챙겨왔다, 그걸 신겠다 뭐 하시는 것도 좀 미리 이야기를 하고 본인도 알아서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신발뿐만 아니라 그거에 맞는 어울리는 양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신랑 같은 경우는 이제 구두를 신는데 구두 안에다가 이제 긴 장목 양말 검정 색깔을 신으라고 해요. 근데 웬만한 장목 양말이면 안 되고 만약에 종아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발이라면 거의 진짜 무릎 가까이 올 만큼의 긴 거를 신으셔야 돼요. 앉아서 찍는 신이 꽤나 많거든요. 앉으면은 바지가 밑단이 올라가면서 양말과 바지단의 그 사이에 그 살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큼 좀 길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립 제품이나 뭐 파우더나 뭐 이런 파운데이션 조금 고칠 수 있는 화장품도 챙기면 좋습니다. 사진을 찍다 보면은 입술 색깔이 은근히 많이 날아가요. 분명히 이모님께서 샵에서 전달해 준 거를 소분해 온 거를 이제 발라주시기는 하는데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그 입술 색깔이 있다면 본인 화장품 세트를 좀 챙겨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별로 그렇게 챙겨 오지는 않았어요. 그 샵에서 발라준 게 롬앤이었는데 이게 좀 무순염을 유발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촬영한 다음날 주변이 간지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거를 좀 챙기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는 중요한 짜잘짜잘한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빨대입니다. 웬 빨대 싶잖아요. 근데 중간중간 막 겨울 같은 경우는 또 히터도 틀고 건조해지니까 물을 마셔야 되는데 빨대가 굉장히 그때는 좀 유용합니다. 입술 색깔이나 이런 게 화장품이나 다 지워질 수 있어서
이제 빨대로 뭔가를 마시는 게 은근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핫팩. 핫팩은 제가 너무 추워하니까 야외 촬영도 저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옷 뒤에 그 등 쪽에다가 핫팩을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촬영 끝나자마자 바로 손에 쥐고. 그래서 붙이는 핫팩도 괜찮은데 붙이는 것보다 오히려 안 붙이는 핫팩을 준비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괜히 붙였다 뗐다 하는 것도 번거롭기도 하고 그 원피스에 약간 자국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붙이는 핫팩이 아닌 그냥 손에 쥐는 그 핫팩을 준비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챙기고 싶은 콘페티, 꽃가루 날리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서로 그림을 그려준다면 뭐 스케치북이라든지 다양한 소품들, 뭐 케이크, 뭐 카메라 이런 소품들 챙겨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추운 겨울에는 드레스 위에 걸칠 그 아우터 같은 거 드레스샵에서 보통 챙겨주거든요. 그 털 아우터. 그거를 이제 중간중간 입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어 소품이나 만약에 액세서리, 본인이 원하는 귀걸이나 목걸이 같은 거를 챙겨가면은 은근 매칭해서 할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드레스샵 이모님께서 그 액세서리 함을 가져와 주세요. 뭐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 좀 원하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 거를 챙겨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제 헤어 소품 같은 경우는 뭐 피스를 붙이고 싶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헤어 업 스타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헤어 장식을 따로 준비해 오고 싶으면은 준비해 올 수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기본적인 거는 헤어 변형쌤을 부르셨다면 그분이 챙겨와 주십니다. 저는 부케 제작을 할 때 그런 장꽃 같은 거를 좀 추가적으로 요청을 해서 장꽃을 머리에 이제 붙여가지고 좀 연출을 했습니다. 보조 배터리. 왜냐면 충전할 데가 없기도 좀 있긴 하겠지만 좀 복잡할 수도 있고 핸드폰으로 누군가가 저를 계속 찍어준다면 배터리가 닳았을 때 그 보조 배터리가 있으면은 이제 더 편하니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물, 뭐 반지 이런 것들도 그 박스 채로 가져오시면 굉장히 뭐 부케랑 해가지고 예쁘게 찍어주시니까 그것도 미리 작가님한테 얘기해서 가져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당장 같은 경우는 신랑이 맞춤 예복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촬영용 옷들을 한 3-4벌 정도 대여를 했어요. 여러 가지 액세서리나 대여를 해주셨는데 그거는 촬영 전날 무조건 대여를 한 거를 픽업을 해오셔야 되고 촬영 날 픽업을 해오려고 하면은 너무 정신없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합니다. 촬영 전날 가서 충분히 신랑 몸 사이즈에 맞게 잘 줄여졌는지도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맞춤 예복을 했다고 했는데 그게 맞춤 예복을 했을 때보다 최근 촬영 직전에 보니까 살이 좀 많이 빠졌어요, 신랑이. 나중에 이 신랑의 다이어트 후기도 조금 들려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엉덩이 부분이 이렇게 쑥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오핀으로 그냥 하셔도 돼요 라고 하시는데 플래너님이 오핀으로 하면은 그 막 구멍 나고 자국 날 수도 있고 이왕에 그냥 좀 줄여라 라는 의견이셨고 그 오히려 이제 맞춤 예복을 해주신 분들은 줄이면 안 된다. 왜냐면은 본식 때 살찌면 어떡할 거냐. 이게 돈 몇 푼도 아니고 굉장히 비싼데 평생 입을 거니까 확 줄여버리면 나중에는 늘리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늘릴 수는 있지만 더 확 쪄버렸을 때 그 늘리기에는 천이 부족해진다라는 의미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오핀으로 하려고 했는데 플래너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앉았다 일어났다도 많이 하고 오핀을 계속 엉덩이 부분을 막 꽂았다 뺐다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좀 넉넉하게 줄여라 라고 하셔서 줄였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잘한 것 같아요. 뭐 본식 때까지 살은 안 쪄야 되겠고 평생도 살이 안 쪄야겠지만 웬만하면은 좀 그래도 널널하게라도 줄이는 걸 추천합니다. 이제 웨딩 촬영에 대한 시안을 조금 준비해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어떻게 준비했냐면 인스타그램을 들어가서 거의 최근에 어떻게 찍었는지를 다 봤고요. 그리고 촬영 장소에 미리 가서 미팅을 해서 어떤 장소들이 있는지 다 보고 또 인스타에 그 장면이 어떻게 사진으로 찍혔는지도 다 봤어요. 활용은 제가 알아서 하게 되는데 네. 혹시라도 두 분이 원하시는 배경이 이런 식으로 빛 들어오면 이렇게 촬영을 하고 네. 이제 소파를 치우고도 촬영하고 소파 이씨도 촬영하고 이분을 열고도 촬영하고 공간감이 그래서 나는 이 장면에서 이 공간에서 이러한 스타일로 꼭 찍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은 미리 말씀을 드렸고 난 이런 컨셉은 정말 싫다 하는 것도 미리 말씀드렸어요. 저는 뭐가 싫었냐면 너무 스킨십하고 뽀뽀하고 이런 건 진짜 하기가 싫었고 그리고 막 쾌활한 척, 유쾌한 척, 힙한 척 막 하는 게 저는 조금 높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그런 스타일은 안 하고 싶다. 그냥 깔끔한 걸 하고 싶고 저희가 원하는 스타일들을 다 이제 나열을 해갔어요.
웨딩드레스 고르기 편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실크 슬림에다가 그 면사포 그 약간 수녀님 느낌으로 하는 컷을 꼭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이거다라는 거를 또 몇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 웨딩 촬영 시안 된 거를 조금 보여드리자면 다음과 같고요. 따라 핀터레스트 같은 데 들어가서 스튜디오에만 있는 전형적인 포즈나 장소가 아니라 비슷한 장소에서 찍은 다양한 포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캡처해서 나는 이런 포즈를 좀 찍고 싶다. 이런 장소에서 이런 포즈 찍으면 예쁠 것 같다라는 거를 먼저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랑 무릎 위에 는다든지 아니면 신부가 오히려 뒷짐지고 뭐 꽃다발을 뭐 주는 것처럼 뒤에 숨긴다든지 뭐 햇살 받으면서 어떤 드레스를 입고 찍는다던가 다양한 걸 조금 준비해 갔었습니다. 중요한 건 촬영 시안을 미리 보내드릴 뿐만 아니라 저는 그걸 프린트를 해갔어요. 프린트도 그냥 작가님 거 한 장이 아니라 거의 한 3-4부를 프린트 해갔어요. 저도 보고 작가님도 보고 작가님 옆에 있는 보조분도 보고 웨딩드레스 그 헬퍼 이모님도 보고 그리고 헤어 변형 쌤도 보고 신랑도 보고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여러 부를 찍어갔어요. 그러면은 작가님이 계속 찍다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보조 작가가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헬퍼 이모님께서 얘기할 수도 있고 신랑이 너 이거 하고 싶었잖아. 저희 이거 하고 싶었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를 해가서 이제 나눠보는 게 좋습니다. 핸드폰으로 보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꼭 프린트 무조건 칼라로 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입에 먹는 초콜릿 같은 거, 간식 같은 거를 챙겨가면 좋고요. 그거는 이제 저를 위해서도 있지만 같이 옆에 있는 스태프들을 위해서 챙겨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간식이나 음식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한 입에 쏙 넣어 먹는 김밥이라든지 아니면은 막 옛날에 뭐 도시락을 싸가네 뭐 어쨌는데 저희는 그러진 않았고요. 그냥 현장 가서 배달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도 먹고 그 스태프분들도 먹고 한 입에 뭐 넣어 먹을 수 있는 입술이나 뭐 화장 안 망가지는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나눠서 먹은 기억입니다. 그리고 필름 카메라나 아니면은 뭐 오즈모 포켓 3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동영상 찍을 수 있는 거나 뭐 다양한 것들을 들고 갔어요. 이건 소품이 아니었고요. 그냥 저의 촬영하는 그 모습들을 현장을 좀 남기고 싶어서 찍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헬퍼비나 발렛비 이런 현금을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이 비용을 계좌 처리하는 게 아니라 현금을 들여서 그 현금의 일부를 또 헬퍼 이모님이 그 웨딩드레스 샵에 드려야 된다고 듣기는 했어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제 현금을 조금 준비해야 되고 발렛비를 준비한 이유는 예를 들어 스튜디오 장소가 이제 주차가 잘 안 되는 공간이라면 발렛비가 필요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신랑 옷은 당일에 반납을 해야 돼요. 반납하려면은 또 가서 발렛을 맡겨야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현금 같은 것들은 잔잔바리는 미리 준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촬영 내내 촬영하면서 신경 쓸 수가 있어요. 전날 가방에 미리 준비해서 넣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막 많이 준비한 건 아니지만 넉넉하게 그냥 캐리어를 가져갔어요. 작은 캐리어. 근데 다시 넘어가서 헤어 변형. 헤어 변형은 촬영 전날까지 어떤 걸로 정말 늦어도 촬영 전날까지 어떤 걸로 하고 싶은지 최소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 헤어 변형하면서 나는 어떤 왼쪽이 예뻐요, 오른쪽이 예뻐요, 아니면 난 여기 머리 부분에 뭐 피스가 더 필요해요, 아니면 어디에 뭐 상처가 있으니 그걸 약간 커버하는 잔머리 연출이 필요해요, 뭐 등등등 헤어 변형 선생님한테 미리 이야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헤어 변형을 나는 몇 번 할 건지 어떤 식으로 할 건지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어떤 드레스에는 어떤 헤어 연출을 할 건지 머리가 많은 게 좋은지 깔끔한 게 좋은지 이걸 미리 안 정하면 현장에서 계속 고민하게 되고 그만큼 촬영 시간이 줄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총 촬영 시간이 4시간, 5시간 정해져 있고 저는 그 안에서 드레스를 계속 갈아입고 헤어 변형도 계속 하면서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촬영 시간이 곧 컷수이니 촬영 시간이 줄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좀 미리 준비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방법은요. 대부분 그 메이크업 샵에서 아웃할 때 하는 스타일이 앞머리 없이 웨이브형 푼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웨이브 형태 그리고 웨이브 한 채로 반묶음 그리고 뭐 업 스타일을 하기
혹은 뭐 엘사 머리처럼 이렇게 한쪽으로 딱히를 하기, 그리고 스트레이트를 하기, 스트레이트 푼 머리에서 반묶음하기, 아래로 묶기 하기, 뭐 가시번 하기, 뭐 이런 등등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준비해 갔고요. 요즘은 더욱 잔머리로 연출을 예쁘게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양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찾아보는 건 좋지만 너무 유행 타는 스타일은 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웨이브 품 머리는 그냥 기본적인 풍성 드레스 있잖아요. 주저앉아서 뭐 샷들 그때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웨이브 머리에서 반묶음 하는 거는 풍성한 웨딩드레스 스타일에서 약간 오프숄더로 변형을 한다든지 유색 드레스를 입는다든지 할 때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약간 엘사 머리 업스타일 아니면 머리에 꽃장식 하는 등등 약간 사랑스러운 연출을 할 때는 유색을 많이 입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스트레이트 헤어 스타일에도 유색을 매칭해도 은근 어울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스트레이트 스타일의 실크 슬림을 조합해서 입었고, 또 실크 슬림에는 머리를 깔끔하게 해서 묶는 것도 예쁘더라고요. 아니면 가시번 하는 그 스타일도 예쁘고요. 깻잎 머리 하는 그것도 예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저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웨이브 품머리에서 풍성 드레스를 입고, 그 다음에 이어서 웨이브 반묶음하고 풍성 변형을 하고, 웨이브 반묶음에서 이제 업 스타일을 하고 유색 드레스를 입었고요. 그 유색 드레스를 입은 채로 스트레이트를 한 상황을 또 찍었고, 그 스트레이트한 머리 그 상태에서 실크 슬림으로 갈아입어서 찍고, 또 실크 슬림 몇 번 그 머리로 변형을 하다가 이제 깔끔하게 아래로 묶고 가시번을 할까 했지만 좀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하진 않았습니다. 그게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아래로 묶고 제가 원하는 수녀님 스타일로 베일 딱 뒤집어 쓰는 그 연출들을 했었습니다. 메이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메이크업 샵 가면 본인이 무슨 톤인지, 무슨 화장품 성분이 안 맞는지, 자기는 건성인지 뭐 등등등, 그리고 눈을 강조하고 싶은지 아니면 볼터치를 강조하고 싶은지, 뭐 피부결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은지 를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막 방법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면은 솔직히 샵에서는 다 전문가들이 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어렵고, 나는 그냥 보여지기에 이런 스타일이면 좋겠어요 라고 사진을 들고 가거나 그냥 말로 저는 이런 색감이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수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헤어스타일도 그 샵에서 할 때는 뭐 붙임머리를 할 건지 아니면은 어디를 강조하고 싶은지, 어디에 좀 볼륨을 살리고 싶은지 등등을 이야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레스는요, 순서가 굉장히 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반적인 성공적인 촬영 마무리를 위해서는요. 왜냐하면 컨디션과 체력과 그것과 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드레스는 예쁜 순서도 중요한데 체력 기준으로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무거운 드레스가 풍성인데 그 풍성 드레스를 입고 그걸 들고 이동을 하고 하는데 은근 체력을 많이 써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무거운 드레스는 초반에 좀 많이 찍고 점점 갈수록 가벼운 드레스를 후반으로 밀어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야외 촬영 드레스는 너무 처음이나 끝에쯤에 하지 말고, 왜냐면 처음에 하면은 야외 촬영이 좀 더욱 약간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너무 끝에 할 때는 겨울에는 약간 추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끝에는 하지 말고 중간쯤에 찍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나 다 예쁘게 찍고 싶어요. 이 마음은 정말 100번 이해하는데요. 사실 사람 체력이 먼저이기도 하고 표정은 체력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서를 맞춰서 찍는 게 중요하고, 컷을 하나라도 건지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5시간 동안 많은 컷을 찍겠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 청첩장 안에 들어가는 건 아무리 많아도 한 20장, 30장 정도잖아요. 그래서 드레스를 한 4벌 입는다고 하면은 그 중에 그래도 한 4개나 5개 컷 정도는 예쁘겠지. 왜냐면 포토샵도 다 해주니까. 그걸 고려해서 너무 모든 사진에 난 다 예쁘게 나올 거야, 뭐 힘을 줄 필요는 없고 전략적으로 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드레스가 있다면 그거는 두 번째 하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세 번째 그 중간에 하는 게. 왜냐면 첫 번째는 아직 표정도 안 풀리고 어색해요. 근데 두 번째는 표정도 풀리고 점점 신나고 막 주변에서 잘한다 우쭈쭈 이쁘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주니까 약간 자신감도 붙고 헤어 변형도 막 하면서 내 얼굴에 더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도 장착한 상태니까 두 번째부터 이제 뽕을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솔직히 시간도 거의 부족하고 체력도 떨어졌기 때문에 와다다다 와랄랄라 찍게 되니까 더 충분히 못 찍었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가장 마음에 드는 드레스와 헤어스타일은 중간에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저는 중간 촬영할 때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안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좀 그때부터 자신감이 붙고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촬영 전날 루틴 혹은 촬영 전 일주일 루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리의 날이 아닙니다. 그냥 컨디션을 유지하는 시기입니다. 전날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새로운 피부 관리, 갑자기 팩 여러 개 붙이기, 과도하게 막 물을 많이 마시기, 당연히 야식 먹는 것도 안 되고 체력 기른다고 홍삼이나 이런 거 먹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붓기나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요. 본인 몸에 안 맞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제 친구는 홍삼을 먹고 얼굴이 완전 뒤집혀져가지고 그 촬영날 되게 고생을 하고 포샵도 막 제대로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냥 컨디션을 유지하는 시기입니다. 평소에 하던 거, 평소에 잘 먹던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할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언제 머리를 감지? 새벽에 이제 아침에 머리 감아야 되고 트리트먼트, 린스 이런 걸 해야 되고 정전기 일어나니까. 그리고 준비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일찍 주무세요. 전날 밤에 이제서야 불안해가지고 나 어떻게 찍지?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일찍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촬영 전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틀 전에 미리 조금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촬영은 모든 컷이 인생샷이 되는 날은 아니에요. 몇 컷만 잘 나와도 성공입니다. 표정 어색한 컷도 있어도 괜찮고 마음에 안 드는 컷 당연히 나오죠.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전문 모델은 아니잖아요. 셀카를 찍어도 몇십 장 찍었을 때 그 중에 하나 건지는데 촬영날은 나 모든 컷이 다 예뻐야 돼. 이렇게 긴장하는 것보다 그냥 차분하게 하자.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죠. 나 준비 그냥 꽤 많이 했고 마음가짐 잘 준비를 했으니 그냥 즐기자라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해 볼게요. 웨딩 촬영 전 준비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줄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은 촬영 전날까지 계속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꼭 좋아요 저장해 두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웨딩 촬영 당일 실전편을 준비해 볼게요. 현장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정리해 드릴 거고 진짜 잔잔바리들 있잖아요. 촬영날 간식, 음식, 이모님 헬퍼비는 언제 드려야 되나, 택시를 불러드려야 되나, 부케 준비 이런 짜잘한 것까지, 그리고 발렛비를 아끼는 꿀팁이나 반납에 대한 꿀팁 등등등에 대해서, 그리고 그 차량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종합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앞두신 예비 신부 신랑님들 조금만 차분해지셔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끄끄끄끄.